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벤처 캐피털 시장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반깨어난 경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미국제 장거리 미사일 첫 사용과 러시아의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룬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새로운 벤처 활동과 그가 추진하고 있는 반깨어난 경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보수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벤처 캐피털 회사 1789 캐퍼털에 합류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회사와 트럼프 주니어의 역할은 미국의 경제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1789 캐퍼털은 보수적 경제 가치를 중심으로 투자 활동을 하는 벤처 캐피털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ESG, MVIR, ONMTL, 소셜, 거버넌스 기준에 반대하며 평행 경제라는 개념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여기서 평행 경제란 깨어나노 크기요. 문화를 지지하지 않는 보수적 소비자들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특히 회사 이름은 미국의 권리장전이 작성된 해인 1789년에서 따왔습니다. 이는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789 캐퍼털은 초기 기금으로 1억 달러를 모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투자 분야로는 탈세계와 자유시장,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는 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1789 캐퍼털의 파트너로 합류하며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벤처 시장에서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고문이자 MAJ 운동의 대표적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죠. 트럼프 주니어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 회사에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깨어난 기업 문화를 반대하는 보수층의 투자에 관심을 촉구해왔습니다. 그의 역할은 단순한 투자 이상으로 1789 캐퍼털의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언자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1789 캐퍼털은 이미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투자 활동을 했습니다. PUBL ICSQAR이 보수적 소비자를 겨냥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하지만 상장 이후 주가가 90% 이상 하락하며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블링크 헬스 온라인 약물 판매 스타트업으로 최근 약 1억 4천만 달러의 펀딩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터커 칼선의 미디어 회사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콘텐츠 제작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활동은 트럼프 주니어와 1789 캐퍼털의 잠재적인 이해, 상충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연관된 기업에 투자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사업 이익을 얻는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벤처 시장에서의 성공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동생 에릭 트럼프가 부동산 사업에 주력한 것과 달리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경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활동은 헌터 바이든 논란과 비교되며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주니어 측은 아버지의 공직과 무관하게 자신의 기업가적 경력을 쌓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1789 캐퍼털 합류는 단순한 벤처 투자 이상으로 보수적 경제 가치와 정치적 영향력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하락과 투자 실패 사례, 이해 상충 논란 등 그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 존재합니다. 앞으로 1789 캐퍼털과 트럼프 주니어가 미국 경제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된 중요한 국제 뉴스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ATACMS 에이테크스 장거리 미사일을 처음으로 사용해 러시아 영토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며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미국의 결정과 이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 그리고 전쟁의 향후 방향성을 논리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화요일 ATACMS 에이테크스라는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의 브란스크 지역 탄약고를 공격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최대 300개의 소형 폭탄을 장착해 목표물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공격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내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후 며칠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미국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에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러시아는 이 공격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맞서 핵 독트린 개정을 통해 서방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에이테크스는 미국이 개발한 지대지 미사일로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발사됩니다. 사거리 약 100마일 300km, 목적 탄약고, 군사기지, 주요 군사 인프라 타격. 이 미사일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 중 가장 긴 사거리를 자랑하며 러시아 영토 깊숙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전쟁의 확정 가능성 때문에 이 미사일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지원과 같은 요인들이 이러한 결정을 앞당겼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핵 독트린을 개정해 서방과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새로운 독트린에 따르면 러시아 영토와 동맹국의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은 핵 무기 사용의 정당한 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미사일, 드론 등의 대규모 사용도 이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국과 NATO가 직접적인 타겟이 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의 핵 독트린 개정을 예상된 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서방은 러시아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군 약 11,000명을 자국에 배치했고 이란산 드론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와 기반 시설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쿠바에 핵추진 잠수함과 해군 호위함을 배치하며 미국 본토와 가까운 지역에서도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ATACMS 미사일 외에도 다른 서방 동맹국들로부터 추가적인 장거리 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영국은 타우루스 순항 미사일과 같은 무기 지원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습과 북한 병력 지원에 맞서기 위해 더 많은 서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ATACMS 미사일 사용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투력을 강화했지만 러시아의 강력한 보복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전쟁 확전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러시아의 핵 독트린 개정과 군사력 과시는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의 결과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연합 대응 그리고 러시아의 전략적 선택에 크게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신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